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국에서 방간첩법이라 그럽니다. 방첩법이라 하는데요. 내일부터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이게 뉴스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대대적으로 좀 이게 홍보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꽤 많은 인연이 지금 중국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 간첩법, 방간첩법, 방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여행객들이나 놀러 가셨던 분들이 방문했던 분들이 사진을 잘못 찍거나 스마트폰에서 무슨 지도나 잘못된 데이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데이터만 검색해도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주의보인데요. 이 중국의 방첩법 시행, 한국 방문객 간첩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급히 준비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시국도 지금 불안하죠. 이제 내일 7월 3일부터 민노총이 중심이 된 불법 노조, 저는 노조 자체를 불법이라 봅니다. 폭력 집회, 그 다음에 간첩 행위를 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하는 노조들은 다 불법입니다. 해산시켜야 되는데 이 불법 노조들이 후쿠시마의 폐수,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의 폐수를 방류하는 걸 가지고 지금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걸 믹스해서 폭발적으로 겉으로는 윤석열 퇴진이지만 내면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물린 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 중국이 지금 사실적으로 속이 탄 겁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상당히 지금 중국이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과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진핑 독재 상기가 출범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본성을, 시진핑의 지금 속마음을, 그 다음에 지금 드러난 불안한 모습을 이런 법을 통해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미국의 승리가 저는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중 패권에서 밀리고 있고 미국 중심의 이제 나토가 또 미국과 함께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지금 대만을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바이든이. 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은 하나의 시스템 국가라는 게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불금 발톱을 드러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걸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 오바마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이건 중국은 동반자가 아니라 이건 적이구나. 이놈들은 공산당이구나. 붉은 속셈이 있구나. 그래서 중국에 이제 공자학원이라 그러죠. 전 세계 스파이들을 깔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응하기 준비한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가속화가 됐고요.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 오바마는 민주당이었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공화당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러니까 세계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이제 정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시스템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바뀌면은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가짜 민주화, 위장평화 세력이 말하는 그 좌파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전부 좌파들이 장악하고 거기에 뭡니까? 중국의 벌벌매죠. 그 다음에 종북,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작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간첩법 이제 7월 1일 내일입니다.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핵심 요지를 보면 지도를 검색하거나 사진을 촬영,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잘못하면 이게 묻지도 따지도 이유도 없이 그냥 방간첩법에 위반된다 이러면은 정황 점검만 가지고도 잡아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등 이건 뭐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입니다. 이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 다음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뭐 이거 기본적이잖아요.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중요한 거는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그 다음 보안통제구역 촬영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시위 현장,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자, 이게 이제 광범위하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면 코에 검은 코골이요, 귀에 검은 귀걸이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마구잡이로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중 패권 전쟁에 결국 중국이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시진핑 독재 상기에서 조급함,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타켓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기네가 목표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상식선을 벗어나요. 그리고 상대가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들딸같이 물고 늘어져 당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혐의가 입증이 안 돼도 처벌이 가능하고 교민하고 기업,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제 풀렸으니까 이게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막 잡아서 인질로, 중국 공산당이 인질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더 걱정은, 이 공공시설 촬영,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포교 활동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간첩 조직에 의지하는 행위 등을 크게 확대를 해서 누구나 중국에 봤을 때 중국에 좀 걸추상스럽거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인신을 사람을 구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걸려 들어가면요 몇십 년씩 깜빵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판단해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기밀이다. 지금 이제 손준호 축구 국가대표처럼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판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 제공. 이거 이제 규모 이제 기밀 아닌 정보도 포함이 되고요. 간첩 조직 의지편 행위는 기존 참여 임무 부여 확대를 한 거고, 넓어진 적용 범위는 중국 국민 등 활용해 제3국 겨냥한 간첩 활동 시 북한, 러시아 관련 정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강화된 조사 처벌, C급 이상 안전기구 허가로 정보, 물품, 열람 수거, 이거 중국 전역에서 이제 공권력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간첩죄 정황만으로 벌금 5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고 혐의 입증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증거가 없어도.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간첩 혐의들 좌파들 많이 잡아냈는데 이 빨갱이 간첩 판사들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간첩이요. 증거를 남기면서 일합니까? 간첩 활동을 합니까? 문재인이 보세요. 간첩보다 더 나빠요. 이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찾기가 힘들어. 이거 중국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사실은. 응? 뭐 민주니 평안이 인권이 하면서 나라 다 커들 내놨습니다. 중국을 지금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첩죄 추방 외국인은 10년 동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안전위험 가능성 사람 입국을 아예 막겠다. 이건 뭐냐?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진핑 상기 독재 체제가 위험하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체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저는 반증하는 자료다 보고 있습니다. 이 방첩법이. 국민,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안보기관 권한도 확대하고 간첩행위 행정처분도 모든 걸 강화함. 폭을 넓혀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공법으로, 이 방첩법으로. 그 다음에 시위 현장, 반정부 집회겠죠. 이날天安문 사건처럼.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자유운동처럼. 시위대를 촬영하는 행위.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는 집회나 이런 행위를 외부로 못 나가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첩죄가 입증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아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하다. 이거는 인권 탄압이죠. 마음대로 자기네가 구속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준호 군 축구 경기 승부 조작 혐의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출국하는 거를 체포해서 인신을 구금 상태에다가 최근 구속으로 변환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뭐 외교부나 축구협회가 접촉을 해도 이게 뭐 접촉도 잘 안 되고 이게 내막도 정확치 않다 그래요. 귀국하려다가 연행돼서 비국가공작원 수뢰 혐의 형사에서 이제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서 이제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비국가공작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단체 소속된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하는 경우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뇌물죄 같은 건데 그래서 이게 공안이 체포해가지고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은 중국 가서 혼밥하면서 무슨 중국몽에 빠져서 중국을 받들어야 된다 이따 소리 나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도 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가서 이놈들 좀 체포했으면 좋겠네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 그 중국 가서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야만 세력과 결국 중국 공산당과 함께 뭉쳐서 대한민국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승부가 나야 돼요. 저는 미국의 승리로 본다. 미국이 나토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 동맹, 그 다음에 연합 유엔하고 영미 연합국들 이 체제를 지금 다 해서 중국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붕괴는 눈앞에 다가왔고,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이런 만행을 짓거리고 있다. 중국의 이 방공법 보세요. 이 강대국들은요,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국토안보법 아주 강력한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정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저는 처벌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공직에 못 나가게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특히. 근데 전부 민주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가면을 쓰고 나가 보상받고 정치 다 해쳐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결국 이 피해는 누굽니까? 우리 국민, 우리 미래 아이들입니다. 자,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어차피 나라가 망가지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갈등 구조, 남남 갈등, 계속 갈등이, 이거 뭐야? 북한의 공작이라 내가 그랬잖아요. 대남 적화 공작.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80% 이상은 북한의 대남 공작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나라를 파괴해요. 근데 거기다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세금으로 받들어주고 경호해주고 있어요. 이거 깨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탈중국을 지금 미국과 일본이 시도하고 영국도 하고 있어요. 이 동맹들은.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방첩법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가서 사업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 공산당의 나라 가서 뭐합니까? 철수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 철수하고, 자, 반대로 어디로 가야 되냐? 인도, 중국보다 더 큰 시장.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 우리 삼성도 들어가 있고 지금 시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유럽, 나토, 시장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 폴란드나 이 방산 무기 많이 몇 조로 수십 조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북한이 미국에 맞짱 뜨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중국에 맞짱을 떼줘야 돼. 그래야 중국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지분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동북 삼성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6.25 1급 전범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전범들도 처벌 촉구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중국이 붕괴됐을 때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절반을 우리가 요구해도 돼요. 6.25 피해 금액 청구해야 되잖아.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막았던 게 이제 러시아가 의외로 이제 종이 호랑이였던 겁니다. 종이 호랑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망가져가지고 중국이 침공을 못했고 북한도 침공을 못한 상태예요. 그만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럼 중국의 이 전쟁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뭐 러시아보다는 좀 낫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맞짱을 떼더라도 저는 일본이 이긴다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이 맞짱을 띄면. 그래서 이제 한미일 동맹을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 그러고 지금 후쿠시마 가지고 그렇게 지금 후쿠시마 폐수를 가지고 저렇게 국가 괴담을 퍼뜨리면서 우리 어민들 다 죽이고 있어요. 수산업자들. 이게
중국에 지금 서해안으로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그 수십 개인데 거기서 서해안으로 오는 폐수만 해도 원전 폐수만 해도 그 삼중수소인가요? 그게 50배가 넘어요. 후쿠시마에. 이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것은 최첨단 이 정화 장치를 다 거쳐서 정화된 거는 일반인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과학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돌아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해류가 돌아가는데. 이래도 얘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빌미로 떠드는 거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망가뜨리기 위한 거다. 중국이 그만큼 똥줄이 탔다는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나토와 영미연합 우방국들하고 함께하면 우리 무기를 엄청 팔 수 있어요. 지금 뭐 경제가 안 좋고 뭐 하지만 지금 방산 무기 이거 누구 덕이냐? 박정희 대통령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부국강병을 내점해서 우리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업적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막아놨어요. 이 막아놨던 걸 푸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대박이 터진 거예요. 자, 이거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두 부녀 대통령의 업적이다.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우리의 길은 많이 있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빨리 지금 방첩법 7월 달부터 아주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을 철수 명령을 내린 것처럼 빨리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대한민국으로 철수해라. 인도,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등 많은 또 우리 시장이 있습니다. 또 유럽. 미국하고 함께 가면 안보, 경제가 함께 가는 거니까 경제 안보가. 자, 이제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함께 가는 거다. 중국은 붕괴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 빨리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자산의 동결입니다. 우리도 동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자산을 동결시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수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 수호에서 모두 함께 싸워주시고요. 지금 7월부터 제가 볼 때 내년 총선까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라가 곧 사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폐교하고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또 저출산율은 얼마신가 합니다. 작년 역사상 최초로 한 달에 2만 명 미만의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국가 경쟁력 망국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대한민국 국론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면서 후쿠시마 폐수로 국민은 혼합하고 시장 경제와 우리 어업인들, 그 다음에 우리 횟집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와 가짜 민주화 세력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몽둥이를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